한마디로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다 잡혀가는 거 아니죠? 지금 질러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우암 부동산의 우암입니다. 네, 아마도 요즘은 이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부동산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이 부동산 관련된 규제들 정말 귀가 따갑게 듣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무섭다, 겁부터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일까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봄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년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급상승하던 이 서울의 집값이 한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부터 살짝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 다시금 이 기간 조정을 끝내고 상승세로 돌아서자 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이 공공택지에 적용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민간 택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주 골자가 뭐냐면 주택의 원재료값이죠. 이 택지비, 그리고 이 재료비, 공사비, 인건비, 이러한 부분에다가 가산비를 얹어서 정해놓은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새로 짓는 집값의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겠죠. 실제 시행은 어제부터 됐습니다. 11월 8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이 재건축 단지들이나 그리고 재개발 단지들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년 4월 28일 전까지 받는 그런 단지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27개 동입니다. 이 강남구에서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입니다. 송파구는 이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길동과 둔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여의도동, 그리고 마포구는 아현동, 그리고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강동이 들어가고요. 성동구는 성수동, 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좀 예상 밖이었던 지역은 사실 이 경기도의 과천, 그리고 재건축 단지들이 정말 많은 목동 그 지역이었는데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것은 1차 지정이고요. 앞으로의 경우에 따라서는 2차 지정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일단 법정 요건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이거나 혹은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인 경우에 법정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서울의 대부분이 이 법정 요건을 만족시킵니다. 거기다가 이 정량 요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성 요건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정량 요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숫자상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정말 높은 곳, 아니면 일반 분양 물건이 1000호가 넘는 곳, 이런 곳으로 일단 1차적으로 구를 지정하고요. 거기다가 정성적인 요건, 한마디로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요, 일단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도 다른 타 재화와 마찬가지로 이 수요의 법칙 그리고 공급의 법칙에 따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고요. 재화가 비싸졌기 때문에 수요자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임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P스타에서 원래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P바로 내리게 되면요, 일단 공급량 Q스타는 QS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공급 활동을 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공급자도 줄었고, 원래 시장에서 살 수 있었던 매수자의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불공정성입니다. 일단 초과 수요 부분이 상당합니다. 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QS에서부터 QD까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정부는 청약제도를 통해서 당첨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공급량은 줄었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에 QS에서 거래량에서의 이 가격은 PB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일부 당첨된 극소수만이 P바에서 PB까지의 그런 시세 차익의 이득을 얻어가게 됩니다. 그게 제가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가격이 정말 떨어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중고품 시장입니다. 신규로 주택을 지어서 팔게 되는 그 거래량보다 훨씬 이 중고 매매 시장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분양 물건이 기존에 있던 중고품 거래의 거래량을 크게 선회하지 않는 이상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요. 주택의 품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급자, 생산자는 열심히 노력한 그 노하우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원재재 가격을 그들만의 노하우로 저렴하게 깎고 그리고 최신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생산자, 공급자들의 일일 텐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원자재를 깎고 택지비를 깎고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서 고가로 팔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주택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안티 정부 같은데 제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청약에 당첨되시면 좋겠죠. 근데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의 가점을 보니 거의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청약에서 당첨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추첨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로또 추첨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공급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신규 아파트들의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개개인들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특히나 업무 시설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수요가 풍부하게 깔려 있는 그런 곳들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 결론은 살고 싶은 곳에 소신을 가지고 지금 질러라입니다. 지금 사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